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의 금고가 열렸다. 그 서류는 너무도 평온하게 놓여 있었다. 오래된 서재 한쪽 햇빛이 희미하게 들이우는 책상 위에 펼쳐진 흰 용지 한 장. 규철이 남긴 마지막 문장들은 간결했고 냉정했다. 나의 전 재산 500억 원은 강재인에게 귀속한다. 더불어 YL그룹에 관한 모든 의결권과 대표권, 유언 집행에 관한 전권을 강재인에게 위임한다. 규철의 서명 아래 찍힌 도장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번의 권력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폭발물이었다. 강재인은 처음에 종이를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했다. 500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는 소리처럼 귓전을 울렸고, 모든 권한이라는 네 글자는 그녀가 지금껏 바라던 정의의 시작을 의미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규철은 그 돈과 권한으로 딸이 복수를 완성하길 바랐고, 단단한 유언장으로 그 의지를 남겼다. 단 한 줄의 문장이 가족과 기업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재산의 500억이 재인에게 간다는 사실은 단순한 금전적 이동을 넘어 YL그룹의 판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특히 모든 의결권의 이전은 이사회 구성과 경영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재인이 가진 표 하나로 대표이사의 해임안이 가결될 수도 있고, 그룹의 핵심 사업 방향을 즉시 바꿀 수도 있었다. 권력은 이제 법적 문서 한 장을 통해 현 상태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권한을 갖는다는 것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규철의 유언은 강재인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실은 법적 정치적 장애물로 가득했다. 강세리는 곧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유언의 진위 여부, 유언 집행인의 적법성, 유언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 같은 쟁점들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반면 강재인은 냉정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가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불의와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고요한 분노가 동시에 맺혀 있었다. 그날 이후 강재인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다.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딸이 아닌 회사를 바로 세우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먼저 법무팀과 회계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모았다. 규철의 유언장 진본을 확보하고 그의 의도가 외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발로 뛰었다. 동시에 주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비자금의 존재와 불법 행위의 증거를 공개할 방법을 모색했다. 500억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강재인에게는 복수를 실행할 자금이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시스템을 바꿀 실천 자원이었다. 이 사건은 내부자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오래 숨겨져 있던 회계장부의 작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몇몇 이사와 임원들이 몰래 증거를 들고 강재인 쪽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이윤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증언을 선택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은 규철의 유언을 뒷받침할 실체적 증거로 이어졌고, 그 증거들은 주주총회의 쟁점을 바꾸어 놓았다. 주주들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었다. 대중의 여론과 미디어의 관심은 주주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강세리와 황기찬은 법적 다툼과 여론전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했다. 그들은 규철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여러 만남과 거래 내역을 뒤져 유언 작성 당시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 했다. 동시에 그들은 비자금의 행방을 숨기고자 애썼다. 500억의 일부는 이미 해외로 옮겨졌고, 일부는 쉘컴퍼니와 명예 신탁을 통해 실물 자산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강재인이 손에 쥔 것은 유언장 하나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강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대중 앞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진솔하게 알렸다. 규철이 남긴 글의 맥락과 그가 유언을 통해 바로잡으려 했던 잘못들을 차근차근 해석해 보였다. 그리고 500억의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피해자 보상,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한 조사 기금, 그리고 YL그룹의 투명 경영을 위한 신탁 설립. 강재인의 말 하나하나는 의도와 책임감을 담고 있었고, 그것이 대중과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결국 주주총회 날이 왔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지만 강제인은 실무적 준비와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회의장에 섰다. 유언장과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규철의 오래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자 표심은 급변했다. 500억은 숫자 이상의 상징이 되었고 모든 권한은 단순한 권력의 이전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시스템을 바로잡을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주주들은 강제인을 지지했고 한 표 한 표가 모여 과거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무너졌고 비자금의 행방은 점차 드러났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500억 중 일부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남아있었고 법적 절차와 환수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강제인은 알았다. 진정한 정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한을 얻는 순간부터 책임과 지속적인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규철의 서재에 다시 불이 켜졌다. 제인은 유언장을 조용히 책상 위에 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돈과 권한은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결심이 자리했다. 이제 시작이다. 500억의 힘으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부패한 체계를 바꾸기 위한 긴 여정을 걸어나가리라. 유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었고 강제인은 그 서막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바로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입니다. 이 비자금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인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권력 다툼의 뿌리이자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씨앗 같은 존재죠. 황기찬이 집착했던 권력, 강세리가 탐냈던 부와 지위, 그리고 강제인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정의와 진실. 그 모든 것이 이 비자금의 존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 비자금의 행방이 황기찬의 몰락과 강제인의 복수를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96회와 97회 예고편은 단순한 전개가 아니라 드라마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6회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황기찬의 서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형 황기만이 남긴 메모와 아들 지호의 친자검사 불일치 결과지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황기찬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닫죠. 아내 강세리는 형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아들마저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이후 지호의 식탁에서 애꿎은 젓가락질 하나에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사랑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파괴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황기찬이라는 인물이 쌓아올린 욕망의 성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황기찬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강제인은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냅니다. 김도윤과 함께 발견한 집 모형 속에서 마침내 비자금의 행방과 유언의 단서를 손에 넣은 것이죠. 이 장면은 강제인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정당한 권리 회복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수의 과정에서 인물들의 감정은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강승우는 누나 제인과 태호를 이어주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김도윤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삼각관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처럼 복수라는 큰 줄기 속에서도 사랑, 질투, 연민이 뒤섞여 흘러가는 감정선은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YL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황기찬의 해이만이 발휘되고 그가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부정이 드러납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겼습니다. 특히 개인적 복수가 주주총회라는 공적 심판대에서 완성된다는 점에서 극적 긴장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원한 해결을 넘어 기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보여주며 강제인의 행보에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여왕의 집 96회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비밀이 폭로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인물들의 운명을 그려냈습니다. 황기찬은 사랑도 가족도 잃은 채 무너졌고 강제인은 복수의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죄의 시간뿐. 그리고 97회 예고는 그 단죄의 방식이 더 치열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인의 승부수 비자금의 행방. 제인은 마침내 규철이 남긴 비자금 단서를 손에 넣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황기찬의 몰락을 결정지을 마지막 열쇠로 보입니다. 미람의 쪽지 남겨진 진실. 도윤은 미람이 남긴 쪽지의 의미를 해석하며 또 다른 비밀에 접근합니다. 그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신과 음모가 숨어 있죠. 외부의 위협, 누군가의 사주. 서준영은 괴한의 습격으로부터 이상숙을 지켜내며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닌 외부의 세력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는 결말이 단순한 화해가 아닌 더 치열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들은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과연 황기찬과 강세리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강재인은 모든 복수를 끝내고 김도윤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의 최종 행방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